말도 못하고 거동조차 못하시는 시아버지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가 잠든 침대 바로 옆에서 그의 며느리인 서연님의 뜨거운 손길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주무시죠? 그리고 그녀의 손은 제 바지 버클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침대 위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왜 칠순 노인이 잠든 침대 옆에서 그의 며느리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냐고요? 그녀가 저를 유혹한 진짜 이유가 시아버지의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보던 그 침묵의 관찰자가 제게 마지막 복수의 칼을 쥐어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에 남자 간병인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훈, 35입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저는 24시간 입주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모시게 된 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시는 대기업의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머무는 대저택은 성처럼 거대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실권은 회장님의 며느리 김서연님이 쥐고 있었습니다. 50 초반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미모를 가진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자 그녀의 남편은 해외 지사에 나가 있어 이 거대한 집에는 말 못하는 시아버지와 젊은 며느리 그리고 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서연님은 제 모든 것을 날카롭게 감시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식사를 챙기는 것부터 기저귀를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CCTV처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지독한 외로움을. 그녀 역시 저처럼 이 거대한 집안에 갇혀있는 또 한 명의 죄수였습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아버님의 물리치료와 마사지였습니다. 아버님은 말을 못할 뿐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살아있었죠. 그는 저와 며느리 사이를 흐르는 이 미묘한 기류를 침묵 속에서 모두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서연님은 아버님 상태를 직접 봐야 하니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핑계로 매일 물리치료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버님의 굳은 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 그렇게 하면 아버님 근육이 더 놀라요. 이리 줘봐요. 그녀는 제 손 위에 자신의 부드러운 손을 겹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이끌어 아버님의 허벅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힘을 빼고 이렇게 부드럽게. 남자의 체온을 느끼게 해드려야죠. 그녀의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과 숨결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의 의도된 신체 접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등을 감싸 쥐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님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는 그 방 안에서 오직 저와 그녀의 체온만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이끌어 아버님의 다리를 마사지하면서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더 깊숙이 아버님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 목소리는 아버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열기는 명백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에 물리치료 시간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습니다. 그녀와의 아슬아슬한 신체 접촉, 침묵 속에서 오고 가는 뜨거운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침대 위 아버님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지만 저는 그 지독한 긴장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았죠. 저는 평소처럼 아버님의 잠자리를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의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발작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님의 몸을 붙들었고 제 비명 소리에 서연님이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강 선생,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지시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 돌려요. 빨리. 119는 내가 부를게요. 그녀는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제게 구급대원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저희는 한 팀이 되어 싸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님의 발작이 기적처럼 멎었습니다. 구급대원은 폭우 때문에 길이 끊겨 늦을 것 같다며 일단 환자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저희는 녹초가 된 채 아버님의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요해진 방 안에는 아버님의 고른 숨소리와 창밖의 빗소리, 그리고 저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감겨 불편했지만 저희는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강 선생.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젖은 옷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젖은 셔츠 안으로 들어와 제 가슴을 천천히 쓸어 올렸습니다. 서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폭우 소리도 아버님의 숨소리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직 그녀의 뜨거운 입술과 제 심장을 터뜨릴 듯한 고동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실 테니까. 그 말에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시아버지가 잠든 바로 그 침대 옆에서 그의 희미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금지된 욕망이 뒤섞인 위험하고도 격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의 병실은 밤이 되면 저희 둘만의 은밀한 미래 장소로 변했습니다. 아버님의 존재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희미한 숨소리는 저희의 금지된 사랑을 더욱 짜릿하게 만드는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아버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그 침대 옆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며 위험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버님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셨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서연님은 이제 정말 때가 된 것 같다며 슬퍼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물수건으로 아버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뜨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C, T, V, 서, 제, 확, 인.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글씨를 남기고는 서연님을 향해 평생 본 적 없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보낸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따라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고서들 뒤에 숨겨진 작은 CCTV 녹화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몇 주간 저와 서연님이 아버님의 침대 옆에서 벌였던 모든 불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영상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님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든 아버님의 링거에 작은 주사기로 정체 모를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보여줬던 연민과 외로움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아버님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유혹한 진짜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을 죽일 공범이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알리바이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제게 마지막 복수의 칼을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장례식 날 저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서연님은 슬픔에 빠진 미망인 연기를 하며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죠. 추도사가 끝나고 제가 고인을 기리는 영상을 준비했다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서연님이 아버님의 링거에 약물을 주입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모든 조문객과 가족들 앞에서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연님은 그 자리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버님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아닌 인간으로서 나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 나의 마지막 복수를 완성해줄 유일한 내 사람 간병인 강지훈에게 상속한다. 저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와 함께 한 남자의 처절했던 마지막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아버지가 잠든 침대 옆에서 제가 진짜 남자가 되어야만 했던 이유의 전부입니다.